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볼 내용은 재화의 간주 공급 거래입니다. 부가가치세 이론 파트에서 바로 이 재화의 간주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심을 가지고 학습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출발합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거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재화의 공급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재화의 간주 공급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재화, 용역, 재화 혹은 용역을 매매, 가공, 교환 등 실질적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나만 어려운가? 저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실제로 매매나 재화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실질 공급이라고 합니다. 실질 공급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매출이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할 이 간주 공급은요. 첫째, 간주 공급은 공급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급한 것으로 뭘 한다고요? 간주를 한다. 공급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시가의 10%로 과세하겠다라는 것을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 간주 공급은 첫째, 매출이 아닙니다. 정상적 매출이 아니다. 정상적인 매출이라면 실질 공급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정상 매출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아니어서 계산서 교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과세는 된다. 뭐 어떻게 해요? 시가의 10%로 과세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간주 공급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첫 번째, 매출은 아니다. 계산서 교부되지 않는다. 세 번째, 다만 과세는 된다. 무엇의 10%? 시가의 10%. 이 내용은 데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주공급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네 가지로 나뉘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자가공급과 사업상 증여가 조금 내용도 많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가공급이 무엇이냐? 자가공급은요. 사업자가 자기 사업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걸 자가공급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재화를 지가 스스로에게 공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타사업장 반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재화를 자기 회사에 면세 사업에 쓰게 되면 그건 시가의 10%로 과세가 된다.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면세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재화를 면세 사업에 쓰게 되면 그걸 공급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이 면세 사업 전용은 저희가 뒤쪽에서 다시 학습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만 자가공급 안에 면세 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 포함된다까지는 데리고 다음 내용 가시면 좋겠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요. 재화를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승용차 1000cc 초과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차죠. 이 차량에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자가공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이라는 내용인데요.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현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을 타사업장 직매장 반출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만든 물건을 직매장에 보낸다 라고 하면 실제로는 매출이 아니죠. 팔아라, 판매하라고 보낸 거지만 직매장 반출은 과세가 된다.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직매점 완출의 경우에 조심할 건 분명히 판매할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광고나 수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직매장 반출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직매장 반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판매 목적일 때만 과세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직매장 반출의 경우는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과세가 됩니다. 이상한데? 간주 공급은 분명히 매출이 아니고 계산서 교부 없이 시가의 10%로 과세한다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예외적으로 직매장 반출은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과세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불어서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매장 반출은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과세돼 과세 주체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직매장 반출은 예외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고 원가로, 시가가 아닌 원가로 과세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주 공급의 첫 번째, 자가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간주 공급은 매출이 아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되지 않는다. 시가의 10% 과세된다. 어떻게? 예외는 있다. 자가 공급 안에 직매장 반출,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시가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원가로 과세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 공급은요.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개인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개인적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개인적 공급은 매출이 아니다. 세금 계산서 교부 없이 시가의 10%로 과세됩니다. 개인적 공급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작업복, 작업목, 작업화 대부분 종업원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종업원들에게 제공되는 경우인데 실비 변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사업상 증여, 제가 분명히 서두에 자가 공급하고 사업상 증여가 실제 부가가치세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저희 자격시험에도 이 부분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상 증여는요. 자기 사업 관련해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 사업상 증여는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역시 매출은 아니라 하지만 세금 계산서 교부 없이 시가의 10%로 과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광고 선전물이나 견본, 특별 재난 지역에 구호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접대 목적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지출일 때 과세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개인적 공급은 대부분 직원들과 관계있는 복리 후생적인 지출이 많다면 사업상 증여는 대부분 다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 관련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제 자격시험에 회계처리 분개하는 문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고 오늘 저희가 그 내용까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폐업시 잔존재화 한번 가보죠. 간주 공급의 네 번째 경우에 해당하고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다가 폐업을 했을 때 남아있는 재화가 있습니다. 잔존재화라고 하는데 이 잔존재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가 됩니다. 바로 그 잔존재화에 대해서 시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역시 매출은 아니다.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진 않지만 시가의 10%로 과세는 됩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즉 매입할 때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급하는 시점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주공급이라고 하는 건 매입할 때 발생한 부가세가 발생한 재화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폐업하고 포괄양도란 용어가 있던데
어떻게 다르냐라고 많이 묻거든요. 폐업과 포괄 용도는 완전히 다르죠. 폐업은 회사를 없애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인세가 아니라 물세고 사업장 중심이죠. 폐업은 더 이상 부가세를 낼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폐업하게 되면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의 10%로 과세가 된다. 간주 공급으로 포함을 한다. 반면에 포괄 양도는 사업장을 나는 아니지만 누구에게 이 사업장을 양도한다, 넘긴다. 결론은 사업장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사업의 포괄 양도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폐업과 포괄 양도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내용은 가지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간주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간주 공급의 크게 4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있는데 핵심적인 건 자가 공급의 직매장 반출 그리고 사업상 증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이론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고 특히 폐업을 했을 때는 폐업한 일에 날짜에 2월이죠. 다음 달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 납부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자, 간주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꼭 같이 가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재고자산의 타개정 대체라는 건데 재고자산이 뭐냐부터 살펴본다면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죠. 여기는 이런 아이들이 많네요.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미착품, 소모품 이런 항목들을 재고자산이라고 할 때 대부분 우리는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원재료도 간주 공급과 연결해서 자격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타개정 대체가 뭐냐? 재고자산에만 해당되는 용어이고요. 재고자산 그러면 타개정 대체 연결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원래 재고자산은 목적이 판매 목적이다. 그런데 이 재고자산을요. 판매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그걸 타개정 대체라고 합니다. 원래 재고자산은 특히 상품이나 제품은 재고자산이고 판매되면 매출 원가로 대체됩니다. 원재료는 원재료가 소비되면 재료비로 대체가 되죠. 그러나 이 재고자산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다른 계정으로 한 번 더 타계정으로 간다라는 건데요. 상품이나 제품은 순수하게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이 상품이나 제품은 판매를 통해서 매출 원가로 가야 됩니다. 매출 원가로. 매출 원가라는 계정으로 가야 되고 원재료는 재료가 소비되면서 재료비라는 계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다른 용도로 소비되는 걸 우리는 타계정 대체, 재고자산의 원래 목적과 다른 비정상 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고자산이 타계정 대체되거나 즉 비정상 감소되는 경우는 장부상의 원가로 감소합니다. 이게 질문 많이 받거든요. 부가가치세는 간주 공급하면 시가의 10%인데 자산이 비정상 감소하는 경우는 시가가 아니라 뭐로? 원가로 감소한다. 잠시 뒤 회계 처리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이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질 재고수량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감모손실이라고 해서 좀 뒤쪽에서 저희는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대해서 순서대로 회계 파트에서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 견본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기업업무 추진비, 수선비, 비품, 가지급금 등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 이외의 용도로 소비되었을 때 그걸 우리는 타계정 대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타계정 대체는 그냥 이론에서 끝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산세무에게 자격시험의 실무 파트에서 유의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표 입력할 때 적요 입력은 생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해서 입력한다. 저희가 점표 입력할 때
적요는 입력을 하지 않는다. 시험 칠 때, 물론 실무에서는요, 적요를 반드시 입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자격시험에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바로 이 타계정 대체거래는요, 반드시 적요 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건 채점 대상이 됩니다. 재고자산을 원래 목적인 판매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밑에 나오는 견본비, 견본 제공했을 때죠. 광고 선전비, 기부금, 기업 업무 추진비,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했을 때 접대비 관련이죠. 수선비, 비품, 가지금 등의 판매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때는 반드시 적요 관리를 통해서 이건 정상적인 소비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비정상 소비이다, 타계정 대체이다 라는 걸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요 8번에 타계정 대체로 적요 번호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타계정 대체 관련된 예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재고자산에 대한 타계정 대체, 즉 간주 공급은 재고자산을 원래 목적인 판매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재고자산의 비정상 감소에 해당하고요. 장부상 원가 금액으로 감소합니다. 자, 첫 번째 거래 한번 보실까요? 우리 회사에 판매용 완성 제품이 있는데 완성 제품 200만원, 원가는 150이랍니다. 이걸 제품 생산을 위한 무엇에 사용했다고요? 기계 수리에. 원래 제품은 팔아야 합니다. 제품 매출로 대체가 돼야 되지만 지금은 기계 수리 다른 용도로 썼다. 이게 간주 공급이다라는, 아니 재고자산의 비정상 감소다라는 건데, 일단 문제에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랍니다. 비용으로, 결론은 수선비 처리하라라는 거고요. 자, 계정 과목은 수선비인데 이 거래가 과세가 되냐 되지 않냐부터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원래 간주 공급은 매출이 아니지만 매출로 봐서 세금 계산서 교부 없이 시가의 10%로 과세되지만 우리 회사의 과세제와 생산과 관련된, 특히 기계 수리 등과 관련해서 재화를 쓰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거래는 간주 공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타계정 대체 거래는 해당하죠. 제품이 감소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품 매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제품 매출을 쓰시면 안 됩니다. 대변에 제품이 감소하는데 금액은 시가가 아니라 뭐로 감소해? 원가로 감소합니다. 장부상에 있는 금액을 줄이는 거죠. 원가 금액을 반드시 감소시켜야 되고요. 이 계정 과목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해서 적요 8번 타계정 대체는 관리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실제 전표 입력까지도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대변의 제품 차변에는 수선비로 처리가 되겠죠. 타계정 대체는 맞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주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는 일반 전표에 부가가치세 없이 입력하셔야 되는 거래이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보시죠. 우리 회사에 완성 제품 200만원, 원가 150이 있는데 구청에 불이웃돕기 일환으로 기증이란 걸 했답니다. 자, 우리가 정부나 공공기관에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재화를 줬다라면, 지급했다라면 시가의 10%로 과세가 되지만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를 우리는 기부금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기부금의 경우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간주 공급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기부금으로서 타계정 대체 거래는 맞지만 과세 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대변의 제품이 감소합니다. 장부상 원가로 감소하겠죠. 이 제품의 타계정 대체 적요 8번을 관리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차변의 계정 과목은 기부금으로 들어가겠죠. 국가나 공공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와 유상 제공하는 경우가 다르니까 설명드린 대로 내용을 정리를 조금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 가보시죠. 우리 회사에 완성 제품 200만원, 원가 150만원을 거래처에 뭐로 제공했다고요? 견본,
자, 조심할 것. 거래처에 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접대 아닙니다. 지금은 견본을 제공한 겁니다. 자, 견본을 제공하게 되면 견본비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하고요. 이 거래가 과세가 되냐, 간주 공급에 해당하냐라고 물으면 간주 공급은 아니죠.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견본 제공도 간주 공급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타겟 대체는 맞고요. 대변의 제품이 150만원 감소하는데 적용 8번 타계정 대체 관리하셔야 되고요. 차변의 계정 과목은 견본비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견본비라는 계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예제 한번 가볼까요? 우리 회사에 완성 제품 200만원 있는데 이걸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합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다. 이걸 우리는 접대비, 과거 표현이 접대비고 지금 현재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개정을 쓰셔야 합니다. 접대비의 개념이 우리가 어떤 이미지의 어떤 접대라는 조금은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세법 자체에서 접대비란 개정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꾸어서 쓰게 변경이 되었고요. 아직 회계 이론 파트에서는 접대비를 쓰긴 하지만 저희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갈 건데 이 경우는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죠. 매출이 아니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되진 않지만 시가의 10%로 과세된다. 과세 대상 거래인데 앞에 살펴본 수선비, 기부금, 견본비 이 세 가지는 간주 공급이 아니다.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고 더불어서 이 친구들은 부가세 대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반 전표에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접대비에 관련 지금 사업상 증여에 대한 얘는 간주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작성하셔야 되는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제품은 원가로 감소합니다. 150만원. 여기에 적용 8번 타계정 대체 관리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하고 과세 대상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부가세는 시가의 10%로 즉 원가인 150만원의 10%인 15만원이 아니고요. 시가인 200만원의 10% 20만원이 발생합니다.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차변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에 해당하겠죠. 17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170만원에는 제품 가액인 원가 금액 150만원에 부가세, 매출세액 20만원, 시가 10%죠. 150만원과 제품금액 150만원과 부가세 20만원이 합해져서 170만원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타계정 대체에 대한 예제 4가지를 살펴드렸는데 어떤 경우에 과세가 되고 어떤 경우에 과세가 되지 않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의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정리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일반적인 거래이냐 아니냐 이 거래가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간주 공급으로 볼 것이냐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과세가 되고 되지 않고가 구분이 될 것이고 입력하는 방법도 프로그램상에서 실무적으로 입력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타계정 대체 거래 내용 살펴보셨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이 간주 공급 거래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간주 공급은 정상적인 매출이 아니고 증빙이 없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건별이란 이 무증빙이죠. 증빙이 없는 건별이란 유형을 통해서 전표 입력을 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세액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예제 한번 살펴보자면 7월 25일 기준 예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우리 회사 제품 원가는 40만원인데 제와의 판매가가 50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제품을 판매하면 50만원에 팔 것이고 부가세 10% 5만원이 발생할 건데 원가는 40이랍니다. 이 제품을 매출처에 선물로 제공했다.
자, 우리가 이 제품을 공공기관에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기부금, 이 제품을 기계 수리에 쓰게 되면 수선비, 거래처에 견본 제공하면 견본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형태대로 처리가 되고, 방금 예를 들어 드린 기부금이나 수선비나 이런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견본비 마찬가지. 다만 지금 선물로 제공한 이 경우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가 매출인지 매입인지 판단하셔야 되고, 과세 여부 판단하셔야 되고요. 증빙 확인하셔야 되는데, 매출이냐 매입이냐로 묻는다면 매출이죠. 지금 가려졌다. 네, 매출이죠. 과세 여부는 당연히 부가세 과세가 됩니다. 간주 공급이니까. 공급이 아니지만 공급으로 보는 것이 간주 공급이니까. 증빙이 뭐냐? 무증빙이죠. 전표 입력한다면 건별 매출로 14번으로 전표 입력을 하게 될 거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세액란에 반영이 될 건데, 과세는 될 건데 무증빙, 증빙이 없기 때문에 4번행에 반영이 될 겁니다. 과세 기타란에. 그러면 실제 전표 입력을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저는 K랩 교육용 프로그램 가지고 입력을 한번 해볼 건데, 기본 메인 화면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열어줄 거고요. 현재 거래일이 7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7월 25일 거래로 가볼게요. 자, 유형이 매출이고 과세가 되지만 증빙이 없다. 무증빙 거래이기 때문에 14번에 건별로 입력할 거고요. 품목은 접대비로 제가 계정 과목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량단가 지나시고 공급가액에 가셔서, 자, 우리가 판단할 건 제품의 원가는 40인데 제품의 판매가, 시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50만원이죠. 제품은 감소는 원가로 하지만 과세될 때는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건 우리 메인 매출 전표는 상단 부분이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이고 하단 부분이 실질적인 회계 처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공급가액은 과세표준 부가세 대상이기 때문에 5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부가세는 5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별의 무증빙의 경우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해서 55만원을 입력하면 50만원과 5만원으로 나누어서 입력이 되죠. 만약에 금액을 잘못 입력하셨다라고 한다면 50만원, 5만원을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는 별도 입력하지 않을 거고요. 분계는 3번 혼합으로 마무리하시면 하단의 분계가 대변에 부가세는 5만원 발생해 있고요. 제품 매출이라고 나오는데 이 제품 매출을 우리는 뭐로 바꾸셔야 되냐? 제품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고요. 저희는 제품으로 바꾸셔야 된다. 그리고 금액이 50만원이 아니라 제품은 원가로 감소하죠. 원가 금액인 40만원.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 한 번만. 네, 원가 40만원 맞군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생각이 잘 안 나. 가끔 누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내 전화번호 못 알아. 제가 저한테 전화할 일이 없어서 제 전화번호를 잘 몰라요. 혹시나 저하고 마주치면 저한테 전화번호를 한 번씩 물어봐 주십시오. 네, 메뚜기 침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바보같이 금액도 400만원 쳐놨네. 40만원. 제품의 금액은 40만원 수정하시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적요란의 앞부분, 이게 칸이 좁은 부분을 선택해서 F2번을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을 하면 적요 번호가 리스트가 보입니다. 여기 있는 적요 번호 중에 8번이 적요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타계정 대체 비정상 감소,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부로 나오죠. 저희 자격시험에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이 적요 관리를 안 하시면 어떻게 이 문제는 탈락, 네, 감점 처리가 됩니다. 대변의 제품 부가세 작성하셨고요. 라인 바꾸시고 차변, 이걸 차변의 접대비로 작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지금처럼 접대비 계정을 사용했는데 접대비란 계정이 지금 개정된 프로그램,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에 보면 접대비란 계정이 아예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접대비 계정 대신에 기업 업무추진비 계정으로 기업 업무추진비 800번대 계정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넘어가지 말고 접대비란 계정이 현재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대 관련 처리를 했는데 이 내용이 프로그램상에서 뭘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냐? 저희 부가가치세 한번 눌러서 부가세 신고서 한번 들어가 보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저희가 7월달로 전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기 예정 7월에서 9월까지로 과세기간을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건별로 입력한 간주공급거래, 사업상 증여죠. 기업 업무추진비 관련 거래가 4번행에 50만원에 5만원으로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금액은 공급가액이니까 시가로 반영이 되고 시가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련된 회계처리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대변의 제품은 원가 40만원 감소합니다. 이 제품의 적용 관리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부가세는 시가의 10%, 제품은 40이지만 부가세는 5만원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차변에 40만원과 5만원의 두 가지 금액이 합해진 금액 45만원으로 접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전표 입력하셨습니다. 내용까지는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사실은 전표 입력할 때 프로그램에서 뭘 실수를 가장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상당 금액을 작성을 하고 하단에 제품 매출에 50만원이 나와 있을 때 그 금액을 수정 안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대한 시험 준비하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들은 굳이 문제제 붕괴를 하지 않고 작성을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특히 간주 공급의 거래는 금액적으로 실수를 조금 할 수 있기 때문에 붕괴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전표 입력하는 걸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자격시험에도 간주 공급 관련된 기본적인 예제들은 자주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전표 입력하는 걸 반복 연습해 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는 기본적인 간주 공급에 대한 이론 내용 살펴보셨고요. 그 간주 공급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타계정 대체되는 재고자산 거래와 연결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셨고 전표 입력까지도 보여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이론 내용들은 꼼꼼히 보셔서 문제에서 틀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관련된 내용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 환영입니다. 질문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